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준 온라인 저지 실버 5 난이도의 6번째 시간인데요. 문제 한번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1651번의 좌표 정렬하기 2 문제입니다. 2차 평면 위에서 점 n개가 주어집니다. 이 점 n개가 주어질 때 좌표를 x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그리고 y좌표네요. 죄송합니다. y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그리고 y좌표가 같으면 x좌표가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한 다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점의 개수 n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 줄부터 n번째 줄에는 i번 점의 위치 x, y가 주어집니다. 좌표는 항상 정수이고 위치가 같은 두 점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먼저 y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그리고 y좌표가 증가하는 순인데 y좌표가 같으면 이때는 x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요거는 뭐 며칠 전에도 했지만 자바 언어 뭐 컴페어러블 이런 걸 좀 쓰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제가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니까 대6 만들고요. 문제 번호 BOJ 11651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메인 함수 만들어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XY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뭐 포인트 이렇게 만들고 인트 X, 인트 Y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레이 리스트, 포인트, 여기서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뉴 어레이 리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를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캐너로 받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뭐 스캐너로 받아도 되고 버퍼드 리더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점의 개수가 그래도 10만 개 정도 되니까 저는 버퍼드 리더 이번에 만들어 볼게요. br new 버퍼드 리더 new input stream 리더 system.in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int n은 integer.parseInt br.readline 해서 받아주고요. 자, 여기까지 해줬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요 5까지 받은 겁니다. 요 애들을 이제 받아줘야겠죠. 요 애들 받을 때는 for int i는 0, i는 n, i 뿔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링 토크나이저 st는 new 스트링 토크나이저 뭐 요거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br.readline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스트링 토크나이저에 얘네가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 x는 int x는 어떻게 돼요?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근데 단지 br.readline에서 요 부분이 s.next 토큰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요게 잘 들어갔는지 그냥 한번 보는 거는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출력해보면 얘네가 지금 잘 받고 있나 정도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런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한번 넣어보면 그대로 잘 나오니까 잘 받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요 포인트에다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 포인트라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add 하고 new 포인트 하고 x, y 이렇게 해서 add를 해주려고 합니다. 에러 나죠? 왜요? 생성자를 안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자바에서는 뭐 id 같은 데서 여기서 new 해서 여기 보면 제너레이터 컨스트럭처 해서 생성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 생성자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다 담겼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봐보면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돌려보면요. 아이고, 제가 디버그를 안 돌렸나 보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포인트는 5개의 사이즈를 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입력받은 순서대로 잘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해줄 거는 뭐가 남았어요? 얘를 그냥 요 컬렉션을 잘 소팅을 해주면 된다. 요 컬렉션을 잘 소팅해주면 된다. 요 소팅해주는 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컬렉션.소트 하고 여기다가 뭐 포인트 하고 뉴 컬렉터 해서 뭐 여기에서 리턴을 할 때 여기서 할 때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y좌표가 증가하는 순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리턴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점 y 마이너스 모트 점 y 원래는 이렇게 하면 y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했을 때 y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오름차 순이야 내림차 순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소팅 되는 거 보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보고 저는 내림차순으로 의도를 했는데 오름차순 됐다. 그럼 앞뒤만 바꿔주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y 정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y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x좌표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y가 같을 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요거죠. 같을 때는 어떻게 주겠어요? 같을 때만 x좌표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같을 때만 이렇게 해서 xx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기준이 y고 y가 같을 때만 두 번째 기준은 x를 해준다. 요 정도까지는 소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 나오죠? 요거는 이제 ID에서 자동으로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람다로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런 식을 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포인트.소트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부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디버그 걸고 가볼게요. 이제 아이고 런을 해버렸네.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디버그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오름차순지 내림차순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돌렸을 때 실제로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y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y를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그리고 2, 3, 4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긴 하네요. 그쵸? 오름차순으로 되어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뭔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앞에 게 점 xy 해서 맞네요. 이렇게 지금 그럼 잘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했을 때 y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2 2 자, 앞뒤 순서가 바뀐 줄 알았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y는 2 2 y는 3 4 3 그리고 y는 4 4 이렇게 잘 소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오름차순으로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y 처음 게 4가 나오고 거꾸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2와 1의 위치만 바꿔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돼 있으니까 굳이 바꿔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x도 순서를 여기 리턴해줄 때 1, 2 순서를 요거랑 맞췄으니까 x 당연히 오름차순으로 잘 되어 있겠죠. 그쵸? 여기 보면은 y가 2 똑같을 때 x가 오름차순 1, 2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제? 다른 거 해줄 필요 없이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죠. 포인트는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y 포인트 점 x 플러스 한 칸 띄고 포인트 점 y 이렇게 해주면 예제가 원하는 대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대로 정답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 가지고 한번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제가 요거 컴페어레이터 이거는 OT만 하자고요.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뭐 소팅할 때 컴페어러블 쓰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한두 개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는 저 클래스에서 쓰는 걸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컬렉션에서 바로 소팅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건 근데 사실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해서 알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좀 이런 자료 구조나 컬렉션의 소팅이나 이런 걸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일단은 맞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까지 했고요. 다리 놓기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가 저번에 냈던 책에서 정리된 문제여가지고 요거는 따로 안 풀고 그 다음 문제인 요거 색종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색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요 문제 꼭 설명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각 100인 정사각형의 모양인 도화지가 있다. 이 도화지 위에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검은색 색종이를 색종이 변과 도화지 변이 평행되도록 붙인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색종이를 한 장 또는 여러 장 붙인 후 색종이 종이가 붙은 검은색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색종이 이렇게 붙였을 때 이 검은색의 넓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쵸?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검은색의 넓이는 예제에서 이렇게 260이라고 나와요. 자, 문제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색종이를 겹쳐서 이렇게 정사각형자를 붙였을 때 이 겹친 거는 뭐 어쨌든 제외하고 요렇게 했을 때 요 넓이가 얼만큼이냐 요걸 묻는 문제예요. 이거는 저희의 고정관념을 노린 문제입니다. 왜냐?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근데 여기의 넓이는요, 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요,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요, 겹친 요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빼줘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저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도 저거로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 보고 이렇게 네모 한번 그렸고, 여기 네모 그릴 때 여기 겹쳤으니까 여기 한번 빼주고, 이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네모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겹쳐지면? 뭐 이렇게 겹쳐지면?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냐? 이 겹치는 걸 아예 무시해 버리자. 어떻게 하면 무시해 버릴 수 있을까? 겹치는 걸 무시하는 방법. 이거는 다른 코딩 테스트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는 건데요. 겹치는 걸 무시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가로 세로가 100밖에 안 된다. 100밖에 안 되고,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색종이의 수도 100 이하래요. 그리고 색종이가 도화지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없다고 하네요. 뭔가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걸 한 번에 푸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좌표 있잖아요. 이거를 얘가 좌표로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고정관념에 빠져서 어렵게 생각해봐, 이거예요. 근데 얘를 왜 굳이 좌표를 했을까? 여기 있잖아요. 도화지가 있대요, 도화지가. 그리고 얘는 도화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1사 보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도화지가 있다고 했을 때 쟤를 제가 조금만 해서 뭐 가로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x 6인 6인 도화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에요. 그리고 조금 제가 축소를 해볼게요. 세로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10이 아니라 3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인 정사각형. 그래서 제가 걔를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다. 첫 번째를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겹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방법 뭘까요? 얘를 그냥 배열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배열로 생각을 해서 이 색칠을 그냥 여기를 1을 넣는 거예요. 색칠에 따라 표시를 1로 넣는 거예요. 1. 그럼 여기 다시 색칠할 때 여기도 그냥 1로 넣는 겁니다. 이미 1이 있어도 그냥 계속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겹쳐도 뭐 100번 여기 겹쳐도 그냥 1이 생기는 거죠. 여기 1 넣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할 때는 이 전체에서 1의 개수를 세면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겹치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의 개수만 세면 됩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디버깅으로 해서 코드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그게 이거의 거의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요거에서 BOJ 2563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뭐 100백이라고 했으니까 100까지니까 제가 int d new int 100까지 인덱스가 갈 수 있으니까 101로 할게요. 왜냐 어차피 안 칠해진 건 다 0으로 초기화 되기 때문에 조금 뭐 1 차이 나도 어차피 1로 색칠 안 돼 있는 거는 뭐 상관없게 돼서 없기 때문에 저는 101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요거 해볼게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스캐너로 할게요. stem.in 하고요. 뭐 그러면 이런 고민돼. 얘가 뭐 4분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위로 칠해야 되나 꼭지점을? 뭐 색종이 두 개 자연수로 저는 첫 번째 자연수는 색종의 왼쪽 변과 도화지 왼쪽 변 사이의 거리이고 두 번째 자연수는 첫 번째 자연수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여기 요 꼭지점을 얘가 나타내는 거죠. 3, 7은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위로 그리라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위로 그리는 거. 근데 그럼 또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이건 좀 많이 해보면 고민 안 하실 텐데 얘가 나타내는 거 3,7이 요 자리야. 아, 그럼 여기서 위로 이렇게 씹씹 뻗어나야 된다고 어떻게 하지? 근데 뭐지? 배열은 뭐야? 여기가 뭐 0,0이고 여기가 뭐 0,1이고 여기가 1,0인데 뭐지? 거꾸로인데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이거 거꾸로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쵸? 얘가 이렇게 위로 뻗었다고 해도 그냥 우리는 배열 자체를 얘를 한번 밑으로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거울로 뒤집었다. 그쵸? 그럼 그냥 배열이랑 똑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int n은 s. 받고요. 폼은 int i는 0, i는 n, i 뿔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거 두 개 받겠죠? int x는 s.nextInt, int y는 s.nextY.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받았어요. 그럼 우리 항상 어떻게 하면 돼요? for int i는 여기 i로 하면 되겠죠. 아, 여기를 제가 t로 할게요. 밑에 게 더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i는 x부터 i는 x 더하기 10 1, 2, 3, 4, 5, 6, 7, 8, 9, 10 하고 i 뿔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j가 되겠죠. j 하고 여기는 j는 y가 되겠죠. y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해줄 건 뭐예요? d i j 자리에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 이게 뭐예요? n개의 색종이 받기. 요 점을 받는 거죠. n개의 색종이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 요점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뭐예요? 여기서 뭐 해줘요? 여기서 뭐 해줘? 우리가 해주는 거 뭐예요? 칠하는 거죠. 칠하기. 왜냐면 얘가 한 변이 1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xy가 요 자리면은 여기가 xy라고 치면은
여기서 여기 10, 여기 10짜리 요 정사각형으로 칠하는 거죠. 어떻게 칠해요? 배열에 1을 넣어줌으로써.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해주면 돼요? 푸 아이트 i는 0, i는 100, i 뿔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j죠. j 여기다가 int sum은 0,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구해요? if d i j가 색칠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sum 뿔뿔 해주면 되겠죠. 넓이 구했으니까 아이고 sum만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여기가 색칠하는 부분이니까 색칠돼 있는 거 나올 때마다 그냥 뿔뿔 해주면 되는 거겠죠. 한번 돌려볼까요? 잘 되나? 돌렸을 때 260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뭐 10, 10이니까 이거 100짜리에서 겹치는 거 빼주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얘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냥 배열에다가 1을 넣는 게 색칠이다. 이 개념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하나 딱 나오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출까지 해서 맞았는지 봐볼게요. 메인을 해서 제출 눌러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요거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배열에 그냥 1을 색칠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푸는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알면 쉬운데 이게 모르면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래서 한번 요거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두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일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